부자 아빠 청홀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홀림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시장은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태고요. 지금 이 대책이 나온 뒤에 우리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이 예측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는 곳도 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시장이 흘러가는 곳도 있고 예측 불허의 시간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보다 정확한 결과는 앞으로도 한두 주 정도는 지나봐야 이 대책이 이런 대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 최근에 제 지인께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아파트 한 채를 사셔서 3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너무 안 오른 겁니다. 뭐 서울이나 경기도 웬만한 곳들은 지금 2배씩 가격이 다 올랐는데 본인 아파트 가격은 이제 뭐 한 1, 2천만 원밖에 안 오른 거예요. 그래서 파신 겁니다. 파셔서 이제라도 다른 곳, 좀 가격이 오를 만한 곳으로 옮겨 타야겠다 하고 파셨는데 그 아파트를 팔자마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공교롭게도 이번 대책에서 김포라는 지역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그 풍선 효과로 대책 이후에 최근 2주 동안 김포의 아파트 가격이 적게는 1, 2천만 원에서 많게는 5, 6천만 원까지 훅 올라버린 겁니다. 그분이 파셨던 아파트도 최근 열흘 만에 거의 한 4, 5천만 원이 올랐다 하면서 이분이 억장이 무너진다고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면서 저에게 연락이 오신 거고 이대로 화만 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돈도 들고 있겠다. 그래서 김포에 잘 아는 곳 아파트를 막 며칠 동안 조사를 하신 겁니다. 하시면서 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곳 2곳을 정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이 2개의 아파트를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놓을 수 있겠다 하고 사고 싶다. 지금이라도 한 4, 5천만 원 올랐지만 지금이라도 더 오를 것 같으니까 사고 싶다. 사도 괜찮겠느냐 하면서 최종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주신 겁니다. 자, 저는 사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 김포라는 지역이 가치가 없어서 사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김포라는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지금 전국에 김포와 비슷한 곳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좀 가격이 오르지 않았는데 정부의 이 규제 지역에서 좀 제외됐다. 이 비규제 지역이란 이유로 소위 이 풍선 효과 때문에 가격이 최근에 오른 곳, 뭐 앞으로 또 오를 곳, 이럴 곳들이 앞으로 많을 것이니까 이 김포라는 곳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관심 지역이라면. 어쨌든 김포가 최근에 오른 것은 어떤 가치에 의해서 올랐다기보다는 누가 봐도 이 풍선 효과로 오른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이런 곳들은 만약에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가격이 이상적으로 급등하고 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성격상 바로 규제 지역으로 핀셋 규제를 할 것이 거의 100% 확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번 대책 이후에도 가격이 이상적으로 급등하는 곳이 있으면 바로 규제 지역을 하고 언제든지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 같은 곳은 아마 다음 대책이 나오면 규제 지역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선 효과로 인해서 비규제 지역이 이어서 오른 곳, 그게 이유여서 오른 곳은 만약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규제 지역이 됨과 동시에 가격이 오르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 풍선 효과로 오른 그 가격마저 반납을 해야 되는 아주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가서 사고, 그리고 또 규제 지역이 돼서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팔고, 이렇게 그야말로 사냥꾼처럼 쫓아다니기만 하는 단기적인 이런 시야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해서는 이런 급변하는 시기, 이렇게 정책도 급변하고 모든 게 급변하는 시기에 이런 단기적인 시야로 접근해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시기일수록 이렇게 정책이 막 쏟아지고요. 규제 지역이 막 많아지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떨어지고 어디는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상황이 막 급변하는 이런 시기가
앞으로도 한 2, 3년은 계속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이런 시기에는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명확합니다.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냥꾼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책을 쓴다고 해가지고 그 정책에 따라가지고 일리 가고, 정책에서 규제를 한다 해가지고 거기는 팔고, 이렇게 단기적인 시야를 갖고 하면은 폭망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들 누구나 갖고 있는 어떤 장기적인 시각, 사냥꾼이 아닌 농부의 시각, 농부의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투자를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농부의 시각이라는 건 뭐냐? 그야말로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야 하는 부동산, 누구나 사고 싶어하는 부동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부동산, 그런 물건에 내 집 마련을 하고 투자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곳은 어떤 곳입니까?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 교통이 좋고 학군이 좋고 아이들 키우기 좋고 또 상권이 좋고 인프라가 좋고 생활하기 편리하고 거기다가 환경까지 좋으면 더 좋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살고 계시는 지역 내에서 이왕이면 내가 이사가고 싶은 곳, 다른 사람들도 이사가고 싶어하는 곳, 그런 아파트, 그런 지역, 그런 곳에 내 집 마련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과 같은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곳,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 그런 아파트를 알고는 있는데 그럴 여력이 아직 안 된다. 그러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꼭 내 집 마련을 하고 투자라는 시기가 지금만 있지 않거든요. 그런 시기는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고 하면서 투자하고 하면서 돈을 모아서 그런 곳으로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너무 단기적인 이런 정책이나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면서 쫓아다니면서 그런 투자를 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절대 기초 기본을 잊지 맙시다. 기본에 충실한 투자자가 되시기 바랍니다.